미국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의 80%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상위권의 공교육 수준을 유지하던 뉴저지주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오는 1월부터 긴 비 소식이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장애인 승객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피소된 가운데 수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조건으로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라 운영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1%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부정 답변은 79%에 달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 기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18%만이 좋다고 답했고 82%는 좋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4%는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던 지난 2007년 10월 조사 당시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물가 상승을 꼽았습니다. 이어 개인 재무 상태 12%, 수입과 고용 10%, 정책과 정부 7%, 사회 문제 4%, 코로나19 2%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57%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75%와 비교해 2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지지 응답이 41%였지만 두 달이 채 안 돼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출범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조사에서 지지율은 51%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25%에 불과했고 경제정책 역시 30%로 저조했습니다. CNN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유색 인종을 비롯한 핵심 지표에서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에서 최고권을 유지하던 뉴저지주 공교육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올해 11학년 학생이 졸업시험을 면제받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주 헌법을 근거로 11학년 고교 졸업시험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와 학교 관계자를 중심으로 졸업시험을 치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면서 2022년 11학년을 대상으로 졸업시험 유예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결국 졸업시험이 유예된 학년이 생겨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졸업시험이 과연 필요하냐는 의견이 분분해지며 이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고교 졸업평가 개편 방안에 대해서 상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하원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 역시 고교시험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통해 2026년 새로운 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법안으로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립학교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며 홈스쿨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육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인 2020년, 21년 학년도에 공립학교 등록 학생 가운데 5,326명이 홈스쿨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또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가 겹치면서 뉴저지주 등록 학생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교육국에 따르면 2019년 20학년도 기준 공립학교 등록은 137만 5,829명인 반면 다음 연도에는 1만 5천여 명이 줄어든 136여만 명으로 조사되면서 학생 수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뉴저지 공교육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일부 학군에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교사들이 상당수 교사로 채용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자격 미달로 퇴출된 교장 및 교육감들이 새로운 타운에 임용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지난 이틀간 내린 비로 뉴욕시 일원 곳곳에서는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1월부터 뉴저지 일원에 10일 연속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재산이나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집중호우가 지나간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뉴욕 뉴저지 일원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는 곳곳의 도로와 거리, 지하철역 등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 이누드 지역 A트레인 노선은 14인치의 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열차 운행 서비스를 중단하고 승무원들이 직접 밤새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열차 B와 D 노선, 할렘의 뉴헤이븐 노선, 메트로노스 허드슨 노선과 리버데일 그레이스톤 사이,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안팎으로도 홍수 여파로 인해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외에도 브롱스 리버파크웨이 등 뉴욕 뉴저지 일원의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주민들의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심한 뇌우 및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뉴욕시 브롱스의 한 지역에서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차 3대가 들어갈 정도 크기의 이 싱크홀은 그 위에 주차돼 있던 하얀색 벤 차량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뉴저지 일원에서는 이보다 더 긴 뇌우를 동반한 집중호우 소식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약 10일 동안 예고됐습니다. 오는 24일 일요일 한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기록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하루 이틀을 제외한 적어도 8월 2일까지는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로 인해 이전에 홍수 피해를 겪었던 지역 등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뉴욕시의 새로운 홍수 위험 지역에는 한인들이 밀집 거주해 있는 퀸즈 북동부 지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도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인치 이상, 일부 지역의 경우 1피트 이상 물이 잠길 수 있는 일대를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퀸즈의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와 유니온 스트리트, 루스벨트 애비뉴 일대와 리비츠 공원 인근, 한인 상권도 다수 집중되어 있는 머레이힐 162스트리트 샌포드 애비뉴와 43 애비뉴 사이, 그리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번데일역 인근 등이 위험 지역에 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미 국무부는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고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는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에서 3등급으로 나눠 평가를 하는데 2등급은 중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강제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어떤 강제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와 관련한 중대범죄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고 최상등급인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지정됐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는 이번에 3등급에 포함됐고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20년 연속 3등급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우버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폭행 문제와 그에 대한 부실한 대처 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 우버가 이번에는 장애인 승객들을 고려하지 않은 요금 정책으로 피소됐습니다. 우버는 피해 승객들에게 수백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차량 도착 후 2분이 지나면 대기 시간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우버의 정책이 장애인들에게는 차별 요소가 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우버사는 피해 고객들이 지불한 금액의 2배를 환불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대기 시간 요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대기 시간 요금 제도가 미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이 과정에서 우버사는 2분 내 탑승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해당 요금 정책을 일괄 적용했고 이를 연방 법무부가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우버의 대기시간 수수료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운전자들이 장애인 승객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대기시간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우버의 악랄한 요금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버 측은 피해를 당한 1,000명 이상의 장애인 승객들에게 총 180만 달러 이상의 피해 배상을 해주고 그 외에 6만 5천 명 이상의 장애인 승객들에게는 과거 지불했던 대기시간 수수료의 2배를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 승객들에게는 대기시간 수수료가 전액 면제될 것이라고 우버 측은 밝혔습니다. 환불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 외 모든 카운티의 푸드스탬프 수혜 가구들은 오는 22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5개 카운티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가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게시합니다. 주 빈곤 가정 장애 지원국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는 가구에 긴급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까지 최대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월까지 최대 지원금 지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입원한 리스테리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제품들이 모두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소비자들에게 빅 올라프 상표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피하라며 리스테리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병에 걸린 18명이 빅 올라프 크리머리 상표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빅 올라프 크리머리가 공급됐을 수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리스테리아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유산과 사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차 부스터샷은 지난 3월 50세 이상 성인들과 기저질환 환자 등 면역체계가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승인됐습니다. CDC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0세 미만 성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50세 미만은 2차 부스터샷을 아직 맞을 수 없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 준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최대한의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과 재감염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CDC는 현재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전철역 3곳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MTA는 스크린도어 설치 업무에 대해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스크린도어 설치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설치 효과에 따라 앞으로 다른 역의 확대 설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곳은 타임스퀘어역 7번 라인 플랫폼, L라인 3에비뉴역, 서핀 블러바드 아처 에비뉴, JFK 공항역 2라인 선로입니다. 이번 3개역 스크린도어 설치에는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떠미는 범죄를 예방하고 실수나 의도적으로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